최근에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가 폭락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우리 블로그도 조회수가 잘 나오다가 최근에 조회수가 뚝 떨어지고 애드포스트 수익도 거의 없잖아. 그런데 이건 블로그만의 문제가 아니야.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레드, 페이스북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에서도 예전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같은 플랫폼 안에서도 컨텐츠 종류에 따라 체감은 달라. 웃긴 영상, 자극적인 짧은 영상, 연예인 이슈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컨텐츠와 달리 검색을 전제로 축적되던 정보형 컨텐츠는 타격이 더 크게 느껴져. 특히 쇼핑 상품을 다루는 정보성 계정은 더 심해. 예전에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고 블로그를 열어 비교해봤잖아. 근데 지금은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 피곤하게 검색하지 않고 AI 챗봇에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을 해주기 때문에 검색 수요는 거의 전멸이라는 거야. 사용자의 행동 순서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라고. 처음에는 단순히 노출 알고리즘이 바뀌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검색의 입구와 정보 소비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 최근 네이버 블로그 프로필을 보면 AI 브리핑 인용수를 직접 보여주기 시작했어. 내 개인 블로그의 하루 방문자는 형편없거든? 하루에 10명도 안 돼. 그런데 전체 AI 브리핑 인용수는 몇만이야.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제 플랫폼은 조회수와 고객 유입으로 수익화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야. 그럼 블로그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할까? 그냥 팔지 말라 스마트 스토어에도 나와 있고 내가 SNS나 유튜브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 AI 시대가 될수록 블로그를 더 써야 한다는 말이야. 역설적이게도 블로그 조회수는 폭망이지만 블로그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어. 정확히 말하면 블로그가 끝난 것이 아니야. 블로그가 담당하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거야. 미국 다음으로 챗GPT 유료 사용자가 많은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사용자 수만 많은 게 아니라 한국인의 챗GPT 앱 총 사용 시간은 34억 분으로 역대 최대였고 1인당 평균 사용 시간도 152분이라고 하거든. 1년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야.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는 네이버에서 뉴스와 블로그,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하더니 이제는 AI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야. 당연히 네이버는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요즘 AI를 검색 엔진처럼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기술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소비자 행동은 더 빠르고 편하고 노력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 생각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라는 절대 법칙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아. 무슨 상품을 사야 할지 같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사람들이 AI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그러면 온라인 셀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AI 강의들은 어떤 것들이야? 딸깍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들은 전부 기존 온라인 판매의 관점에서 머물러 있다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 썸네일 문구를 더 쉽게 만드는 법, 광고 문안을 더 많이 뽑는 법, 키워드를 더 많이 조합하는 법 같은 것들 말이야. 그런데 이게 사용자에게 상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것들일까? 미국에서는 챗GPT의 쇼핑 결제 기능이 달리면서 난리가 났거든? 반면 한국에는 애초에 네이버나 쇼핑 플랫폼들이 데이터 접근을 차단해 놓은 데다가 기존 간편 결제의 주도권 문제 때문에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실제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검색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 AI가 쇼핑의 결정권을 다 가져갈 것처럼 말을 하는데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상식적으로 보면 제로 클릭 시대가 되면서 검색 수요는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잖아. 여기서 검색량만 보면 안 되는 거야. 검색되는 키워드의 종류를 봐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검색 알고리즘 유료 강의를 올렸잖아. 거기에 보면 지금의 검색 키워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오거든. 그래서 강의도 그런 방향을 고려해서 만들었어. 이제는 기존의 방법들을 더 잘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과거의 관점으로 현재 시장을 바라보면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하다가 포기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AI가 사용자들에게 내 상품을 제안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야. 책 시장은 온라인 서점과 같은 검색 기반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장이야. 그래서 책이 판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을 부어서 인위적인 작업을 하면 된다고. 스마트 스토어 시장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나도 최근 온라인 시장의 변화가 AI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것 아닌가 싶어서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AEO, GEO 작업을 했다고. AI에게 좋은 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몇 번만 던지면 그냥 팔지 말라 스마트 스토어를 독보적인 최고의 책이라고 추천하도록 만들었어. 결과는 어떤 줄 알아? 책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걸로 이미 AI 커머스 시대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 그럼 왜 AI가 선택을 다 해주는데 네이버의 검색량은 늘어날까? 스마트 스토어 상품 페이지 접근과 결제 연동을 막아놨기 때문이야. 불편하더라도 추천받은 상품의 검색과 결제는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검색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판단이 이미 AI에서 끝나고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만 쇼핑 플랫폼에서 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 과거의 관점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판매자들이 매출이 잘 나오겠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기존에 잘 되던 판매자들도 상당수는 매출이 계속 빠질 거야.
지금 검색 알고리즘 유료 강의 다음에 검색 키워드 전략 유료 강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AI 커머스 시대로의 변화를 고려한 강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 근데 아무래도 AEO, GEO 전략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 그래서 바로 AEO, GEO 전략 강의를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해. 일단 우리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조를 파악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다고. 우리 강의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정확한 방향을 잡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팔지 말라 스마트 스토어는 반복해서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책 부제가 뭐야? AI 시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온라인 사업가를 위한 스마트 스토어 마케팅 교과서. 내가 왜 AI 시대를 언급하면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끼리의 협력을 강조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해. 이게 전부 AEO, GEO가 가져올 변화를 예상하고 지은 이름이라고. 그래서 우리 책 내용도 시중의 다른 스마트 스토어 책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야. AI 커머스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과거 검색 기반 쇼핑 관점에서 보는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